윤희숙 진술인한테요. 이사회 회의록을 전부 다 공개하고 공시하자라고 했을 때 또 누구나 또 회계장부를 볼 수 있게 하자라는 것들 영업비밀 문제하고는 충돌하지 않을까요? 제 진술문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크게 충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보질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진술한 부분입니다. 예.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곳에서 이 회계장부를 만천하에 공개한다는 것 자체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영업 비밀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혁진 진술인한테 여쭐게요. 사회적 가치를 도대체 어떤 개념으로 잡아야 될 거냐. 그렇다면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는지 안 했는지를 측정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는 사회적 가치법 쪽 진술 안 하고 사회적 경제법 진술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지금 일목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 같이 배열돼 있어서 제가 한꺼번에 여쭌 건데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회적 가치 측정 평가 이 부분은 권재열 교수님께서 조금 더 내용을 좀 하실까요?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사회적 가치에 관해서는 여러 경제학자, 그다음에 복지학자들이, 참여해서 이 어떤 계량의 척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것까지는 뚜렷하게 합의된 결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최혁진 진술인한테는요, 이게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가지고 쭉 보면은 도시 개발을 할지 아니면 지역 개발하는데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잘 개념이 안 잡히는데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도시재생이나 사회주택이란 사업 등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사업을 이미 정책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지나치게 수익률 위주로 진행되면서 원래 원주민들이 대다수가 쫓겨난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회들이 종종 발생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낙후지역 개발이나 도시재생 사업들을 할 때는 가능하면 현지 주민들의 삶의 편익들이 제고되는 다양한 기준과 원칙들을 정해서 제공하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재열 교수님한테 좀 여쭐게요.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는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우선 구매 인센티브가 있긴 있는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게 되면은 조달 부분이 투명한 문제가 좀 어그러지는 것 아니겠느냐. 또는 그렇다면 조달 혜택을 못 받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또 챙겨야 될 것이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선 구매 자체가 타당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게 되게 되면 제한된 시장에서 어느 일정한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구매를 할 경우에 그것도 의무 구매인 경우에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여지가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우선 구매 자체에서는 크게 호응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사회적 가치의 확산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치에 대한 확산에 공동으로 우리 국가와 사회가 동의한다면은 그런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으로서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를 고민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수단으로서 과연 이 조달에 있어서의 우선 구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하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적정한 수단으로 채택되어 있다. 이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단의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쪽에 대한 구매 폭의 확대 이런 것들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혁진 생협 쪽에 계신 분께 여쭐게요. 사회적 기업에서 이제 금융을 다루게 되고 금융에는 투자 융자라는 전문 분야가 되는데 네네. 이 부분도 사회적 기업에서 손을 댈 수 있을까요? 지금 선진국가들이 쓰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또는 협동조합의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전문성이 있는 조직이 사회적 경제를 잘 이해하면서 금융기능을 하게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2012년도에 영국 정부는 법령을 개정해서 신협법을 개정해서 신협의 법인조합원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NPO나 사회적 경제조직이 법인조합원이 되면 신협이 그분들의 자산관리나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가 네네. 협동조합으로 인식됩니까? 금융기관으로 인식됩니까? 거기에 금융은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으로만 인식함으로써 어찌 보면 사회적 경제 기능이 축소되는데요. 두 개가 복합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농협 하면 금융기관, 신협, 금융기관, 예, 예. 수협 다들 금융기관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금융기관이면은 금융기관이 과연 사회적 기업으로 혜택과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조직인가라는 예. 점에서는 의문이 되는데 또 하나 여쭐게요. 네네. 협동조합이나 김기태 연구소장한테 여쭤볼게요. 협동조합이나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다들 이 국가에서 일정하게 혜택을 주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치활동이나 선거 관여를 금지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셔요? 농협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협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1금융권, NH은행이 있고요. 또 지역농협에서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반 은행이 대출하지 않는 취약계층인 농업인에게 그 영농자금을 적절하게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지금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게 금융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기보다는 대부분 정치활동 금지 부분, 선거 관여 금지 부분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건가요? 일단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만은 다른 법률에는 다 이제 정치 관여 금지에 대한 법 조문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별법에 의해서 충분히 규율을 가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심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